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의 강력한 후보자인 한국의 FA-50 전투기가 중국의 JF-17기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1980년대 소련이 생산한 미그-29 전투기를 프랑스 라팔, 타이푼 등으로 교체하려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지시켰다. 그리 말레이시아는 기존의 FA-18과 SU-30 대형 전투기에 지원하는 경전투기로 방향을 정하고 2021부터 2022년에 경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는 사업이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말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FA-50 경전투기의 재원과 성능을 요청해왔다. 올 초 말레이시아 언론들은 한국의 FA-50 경전투기가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될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뒤늦게 중국과 파키스탄이 말레이시아 국방부에 전투기 판매를 요청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인도까지 뒤늦게 이 사업에 가세하고 있다. JF-17은 중국이 소련이 제작한 미그-21을 성능 개량한 전투기로 파키스탄이 중국의 기술 지원으로 조립 생산했다. 국내의 방산업계 관계자는 중국제 전투기 JF-17의 가격과 무장 능력 등에서 FA-50이 밀리는 건 당연하다라며 JF-17 가장 유력한 기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3전투기의 가격은 한국 FA-50은 3천만 달러, JF-17 2,500만 달러, 인도 티저스 2,800만 달러다. 인도 전투기는 올해 시제기 생산에 들어간 상태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중국제 JF-17은 가격 외에도 다기능 레이더인 어지어를 장착해 탐지거리가 160km 이른다. 또 무장으로 중장거리 미사일 및 대함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다. 하지만 FA-50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로 탐지거리가 100km 미만이다. 또 중장거리 미사일 운영을 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사 잡지 디펜스 뉴스는 FA-50이 갖는 장점으로 엔진의 신뢰도와 호환성이 높다는 평가다. FA-50은 미국 지사의 F-404 엔진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F-18과 동일한 엔진으로 호환 사용이 가능하다. 또 엔진의 수명이 중국제보다 2배가량 높아 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을 꼽고 있다. 중국제 JF-17은 엔진은 러시아제로 엔진의 수명 주기가 미국 전투기 2000시간의 절반 수준이다. 또 러시아 무기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품의 적시 납품 등이 문제란 지적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가 방위비 예산이 적어 중국제 전투기를 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카이, 경공기업계 FA-50 말레이시아 수출 정신호.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경공기업계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최근 카이에 FA-50에 관한 입찰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다. RFI는 사업 발주자가 사업자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후보 사업자들에게 요청하는 사업 역량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말한다. 보통 요청서를 받은 업체는 기술 정보와 사업 실적 등을 담아낸다. 이후 입찰 제안서 또는 공식적인 입찰서 및 평가, 협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말레이시아가 탐내는 FA-50은 T-50 훈련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세계 시장에서 고성능, 저비용 전투기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카이 관계자는 이달 초 RFI를 요청받아 접수했으며 말레이시아 항공 전투 요구사항 등을 미뤄보아 추가 RFI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경전투기 조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미그-29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을 추진, 더 큰 플랫폼을 확보하려다 실패해 경전투기 조달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초기 12기의 항공기를 구매, 향후 12년 동안 옵션 24기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공군은 미래 능력 계획의 일환으로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을 갖춘 새로운 경전투기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김중원 카이 사장은 지난달 6일 진행된 한국항공우주산학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경공격기 FA-50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사장은 FA-50은 고등훈련기와 전술임무기, 공격기 다 되는 멀티라면서 필리핀 12대 추가, 인도네시아 16대 추가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3. 카이, 필리핀의 경공격기 FA-50PH-12대 인도 완료. 필리핀 FA-50PH 전력화 행사 개최 필리핀 대통령 참석. 필리핀의 추가 수출 기대 T-50 해외 수출 긍정 신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지난 4일 필리핀의 경공격기 FA-50PH-12대 모듈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5일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기념하여 필리핀 공군은 앙헬레스 클락 기지에서 필리핀 공군의 날 70주년 기념식 겸 FA-50PH 최종 호기 인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위시하여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 에르가 팔요리나 필리핀 공군 사령관 등 필리핀 군 고위 장성들과 각국 무관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 인사로는 하성룡 카이 사장, 김재신 주 필리핀 한국 대사가 초청됐다. FA-50PH는 카이가 미국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첨단 항전 장비와 무장 장착이 가능한 필리핀 수출형 경공격기다. 지난 2014년 3월 카이는 필리핀과 FA-50PH-12대 약 4.1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2대는 필리핀 공군의 조기 납품 요청에 따라 계약 발효 후 18개월 내에 이루어졌으며 잔여 10대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5회에 걸쳐 직접 비행 방식으로 인도됐다. 특히 카이는 공군 창설 70주년에 맞추어 FA-50PH 전력화를 원하는 필리핀군 요청에 따라 계약 납기보다 3개월 조기 납품함으로써 사업 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카이 관계자는 민관군 협력이 없으면 완제기 수출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방위사업청, 코트라, 대한민국 공군,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객의 조기 납품 요구를 맞출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카이는 필리핀 FA-50PH 수출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FA-50PH-12대를 도입한 데 이어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에두아르도 아니오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FA-50이 국가방위와 행사뿐만 아니라 안보 작전에도 참여했다며 FA-50은 매우 뛰어나고 정밀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수리온 헬기에 대한 관심도 표명하고 있어 초도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카이 하성룡 사장은 FA-50 도입에 필리핀 정부 인사와 군 관계자들이 카이의 사업 이행 역량과 FA-50의 성능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현지 반응을 전하며 향후에도 카이가 필리핀 공군의 전력 강화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이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필리핀 등 모두 7개국에 137대 34억 불 규모의 국산 항공기 KT-1과 T-50을 수출했으며 현재 태국, 보츠와나, 미국 등의 추가 수출을 추진 중이다. T-50 항공기 한 대 수출은 중형 자동차 1000여 대 수출과 맞먹는 효과가 있으며 금년 하반기 기종 선정이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초기 물량만 350대 17조 원 규모로 사업기간 동안 4만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미국 포함 향후 50년간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 규모는 2천여 대 1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전투기에서 장갑차까지 동남아에서 주목받는 국산 무기들. 수요에 맞춘 무기들 제안하면서 상당한 실적 거둬. 러시아, 유럽,
중국 공략 거세져 추가적 조치 필요 지적. FA-50, KT-1, 블랙폭스. 최근 몇 년 동안 동남아시아에 수출된 국산 무기들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국내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조직 활동 등이 거듭되면서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자 앞다투어 군비 증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3에서 2017년 세계 40대 무기 수입국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가 포함될 정도로 동남아의 군비 증강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의 군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들이 동남아에 몰려들면서 수주 경쟁도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동남아 국가의 수요에 맞춘 무기들을 제안하면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유럽, 중국 등의 동남아 시장 공략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지난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EFX 사업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해달라며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KEFX 전체 사업비 8조 8,304억 원의 20%가량인 1조 7,338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작년 1월까지 2,020억 원만 납부하고 납입을 중단한 상태다. 재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EFX 사업 분담금 2,200억 원을 내고 추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양국 간 사업 재협상에 대한 질문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밀당 나선 인도네시아 프랑스 전투기 구매 소문도.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 48대를 구매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KEFX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전투기 구매에 나설 경우 한국과의 KEFX 사업을 통한 신규 전투기 양산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 경제 전문 매체 라트리뷰는 지난 1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파리 방문은 프랑스산 전투기 구매 협상을 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수비안토 장관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라팔 전투기 구매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인도네시아의 라팔 판매를 추진해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 KEFX 사업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KEFX 대신 다른 나라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쳐 한국 측과의 재협상을 자국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철수할까 불안한 카이. 인도네시아가 KEFX 사업에서 철수하고 한국만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1조 5,318억 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카이 입장에선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미래 매출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족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2조 3,860억 원의 부채를 가진 카이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투입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방부 역시 인도네시아의 사업 이탈에 대한 정치적 질타를 피할 수 없다. 국회로부터 1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추가로 승인받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양산하기로 예정된 KEFX 전투기 50대가 생산 계획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전투기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현재 양산 계획을 토대로 하면 KEFX 1대당 가격은 8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인도네시아가 빠질 경우 30% 정도 생산량이 감소, KEFX 가격이 기존 예상가보다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제조한 스텔스 전투기 F-35E의 가격을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술로 미국산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뛰어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당초 사업 취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이가 인도네시아 측 사업 개발비 미납금을 부담하는 만큼 전투기 양산 시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인도네시아 발주 물량이 사라지는 만큼 생산량도 줄어 부품 단가 등 생산비가 높아진다며 결과적으로 KF-X 전투기 가격을 높이게 돼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 공군이 공급받을 KF-X 120대 가격도 같이 오르게 돼 예정한 예산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배 만들다, 비행기 개발해요. 조선업 RD 인력 흡수하는 카이, 매년 100명씩 쓸어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12년간 선박 설계 관리를 해 온 40대 초반 이형원 책임연구원은 2016년 한국항공우주로 이직을 결심했다. 2015년 말부터 고사 위기를 맞은 국내 조선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로자 수를 줄여나갔다. 동료들의 책상이 우후죽순 빠져나갈 때 이 씨는 4개월 먼저 퇴사해 카이의 둥지를 튼 동료를 만났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미래는 이쪽이야. 해오던 일이랑 비슷한 부분도 의외로 많아.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선박만 보며 달려왔던 이 연구원은 동료의 말에 처음으로 항공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게 됐다. 12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질까 두려웠고 거주지도 사천으로 옮겨야 했지만 국내 조선업이 붕괴하는 와중에 막 걸음말을 뗀 항공우주산업의 미래가 그나마 밝다고 봤어요. 3개월여 고민을 거듭한 이 씨는 카이 연구개발 경력 채용 공고에 지원했다. 면접관은 이 연구원의 조선 설계 관리 경험을 눈여겨봤고 11월 그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부서에 배치됐다. 지난 10월 14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모형 등이 공개됐다. 10일 카이에 따르면 올해 경력직으로 입사한 RD 인력 329명 중 24%인 79명이 조선회사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4년간 경력직 채용 인원 1169명 가운데 31.9%가 조선회사 출신이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93.3명에 달한다. 카이는 2016년부터 RD를 중심으로 경력직 채용을 대폭 늘렸다. 한국형 전투기와 소형 무장 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서 대규모로 사람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카이의 경력직 고급 인력풀 가운데 하나는 조선업이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조선업 출신이 각각 207명 중 72명, 249명 중 133명에 이른다. 작년에 뽑힌 384명 중 89명도 조선 인력이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19곳이다. 가령 이 연구원의 부서엔 조선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인력만 5명이다. 조선업과 항공업은 일견 유사성이 없어 보이지만 수송기계를 제조하는 점과 대형 군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직무 연관성이 높다. 카이 측은 군용 선박을 개발할 때 방위사업청 산하에서 사업을 따내고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초도 양산을 하는 시스템이 우리 쪽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조선 숙련 인력이 체득해온 체계와 계통 구성이 비슷해 업무도 빠르게 습득한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원도 시스템 간 체계 종합과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가 유사하다며 조선업에서 습득한 개발 프로세스를 항공 개발에 적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보인다고 말했다. 한 카이 관계자는 조선업체들에겐 미안한 이야기지만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갑작스레 대규모로 필요하던 시기에 조선업 불황으로 이직 의향자가 꽤 있어 회사 운영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급 엔지니어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면 KFX나 LAH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는 올해부터 당초 항공기계 전기 등으로 나뉘던 지원 요건을 세분화해 조선 자동차 등을 추가했다. 이를 본 이 씨는 조선소 출신 인력이 카이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뿌듯했다. 고했다. 그는 조선 인력이 많이 옮겨오면서 업계에도 소문이 나 카이에 지원하려는 후배들이 꽤 많다고 했다. 카이의 대형 사업이 지속하는 한조선업 숙련 인력의 이직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내 조선 업체들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올 3분기 영업 손실 3,120억 원을 기록한 삼성중공업은 최근 올해 첫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했다.